우리도 모르게 피부를 늙게 만드는 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사실을 모르고 방치하면 10년은 더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왜 연예인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누구는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반대로 누구는 어려 보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15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과 꼭 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고 어떤 성분을 피부에 바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집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소개드릴 이 방법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시간도 3분이면 충분하니 정말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얼굴 나이가 다르다는 거 다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는 동안 소리를 듣는데 또 누군가는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눈가랑 입 주변에 깊게 자리 잡은 주름들, 그리고 볼 주변에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이 보이죠. 피부 톤도 확실히 어두워졌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처진 모습이에요. 이러한 변화가 바로 전형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다음 사진은 다른 여성의 사진인데요.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첫 번째 여성보다 두 번째 여성분이 훨씬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게 보입니다.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 이렇게 노화의 속도와 정도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여성은 비교적 천천히 늙었고 두 번째 여성은 더 빨리 늙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숨쉬는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늙게 만드는 환경과 생활 습관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햇빛을 받으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파괴됩니다. 이게 망가지면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30년 동안 운전을 했던 남성분의 사진인데요. 왼쪽 얼굴이 운전석 쪽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햇빛을 받은 쪽은 주름이 깊고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어둡게 변했는데 반대쪽은 상대적으로 매끈하고 노화가 덜 됐죠. 같은 사람의 얼굴인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외선이 얼마나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 사진 한 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음은 수면 부족이에요. 요즘 잠 부족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피부는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을 하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 자지 못하면 피부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하고 잔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늘어나는데 이게 피부를 망가뜨리고 탄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옛말이 틀린 게 아닌 겁니다. 또래보다 늙어 보이는 이유, 흡연과 음주인데요. 담배가 피부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든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세한 이유를 알고 나면 정말 피부와 담배는 상극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담배를 피울 때를 떠올려 보자고요. 담배를 물고 연기를 들이마시죠. 이때 입 주변 근육이 계속 수축되잖아요. 그 결과 입 주변에 세로주름이 생깁니다. 흔히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불리는 그 주름이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담배 속 성분인데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게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칙칙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망가뜨립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처지게 되죠. 실제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인 쌍둥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흡연자의 주름이 더 깊고 피부가 훨씬 더 칙칙해 보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담배는 건강에도 안 좋지만 피부에 있어서는 더 최악이라는 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과음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돼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더 잘 생기거든요. 여기서 안심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술, 담배 안 하니까 동안이 되려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술, 담배를 안 해도 숨만 쉬어도 365일 하루 24시간 노화가 됩니다. 왜냐면 미세먼지도 피부에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로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의 크기라서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속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입자들이 피부 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집순이는 괜찮을까요? 집 안에서도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내 환경도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방향제나 프린터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오고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구울 때 발생하는 매연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습관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하루 종일 무표정으로 있거나 자꾸 찡그리거나 입꼬리를 내리고 다니는 습관은 결국 주름을 만들고 얼굴을 처지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특히 미간 찌푸리는 습관 있는 분들 계신가요? 미간에 세로주름이 깊게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다니면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해서 입가 주변이 처지고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에 짓는 표정 습관 때문에 인상이 어두워지고 또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 중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전 영상 댓글을 보니까 자외선 차단제에 써있는 영어와 숫자들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얼마나 발라야 하는지, 덧바르라고 하는데 화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덧발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보이는 SPF와 PA,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SPF는 자외선 B, UVB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자외선 B는 피부를 타게 하고 심하면 화상 같은 손상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차단해줘야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SPF 15에서 30 정도면 충분하고요. 야외 활동을 할 때는 SPF 30에서 50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SPF 30이라고 적혀 있으면 선크림을 바르지 않았을 때보다 30배 더 오랫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PA는 자외선 A,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외선 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주름이나 색소 침착 같은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화의 적입니다. 잘 차단해줘야겠죠. PA 뒤에 붙는 플러스 표시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는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럼 자외선 차단제를 얼마나 발라야 될까요? 얼굴에는 약 5mm 정도를 바르셔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500원 정도 크기 정도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짜보면 꽤 많은 양인데요. 이 정도를 바르셔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권장량만큼 충분히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크림 한번 바르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덧발라줘야 하는데요. 왜냐면 자외선 차단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고 땀을 흘리거나 물에 닿으면 점점 지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 기준으로 외출할 때 2~3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께서 메이크업 후에 선크림을 덧바르면 화장이 밀리고 모공이 막혀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선크림을 덧바르기 사실상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쿠션 팩트라도 덧바르는 게 덧바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크림 팩트도 잘 나와 있으니까 선팩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추천하는 성분이죠. 바로 레티놀 바르기입니다. 자외선이나 나쁜 환경,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콜라겐이 파괴되고 또 수면 부족으로 인해 피부 재생이 안 돼서 피부가 늙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자 성분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레티놀이 피부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쌓이게 되고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는데요. 그런데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빠르게 되게끔 도와줘서 오래된 각질을 벗겨내주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진피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파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무너진 콜라겐 구조를 다시 튼튼하게 채워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 0.1% 레티놀을 4주 동안 매일 발랐더니 표정 주름이 개선된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요. 물론 레티놀만 바른다고 해서 표정 주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레티놀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레티놀은 효과가 좋은 만큼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바르면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농도부터 천천히 시작하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사용법은 처음에는 0.1% 정도의 농도가 낮은 제품을 주 2, 3회 정도 사용하면서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익숙해지시면 농도가 높은 제품을 사용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레티놀 성분은 자외선을 받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나이트 케어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녁에 세안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레티놀을 소량 바르고 그 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데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 탄력이나 주름, 색소 침착을 좋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습관은 항산화제 사용입니다. 앞서 자외선이나 나쁜 생활 습관이 피부 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주름이나 탄력 저하, 색소 침착 같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잡티를 줄이고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세럼이나 앰플, 크림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피부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C 또한 레티놀처럼 자외선에 약한 성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주간에 바르신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위에 잘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도 피부에 따라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성분인데요. 그러니 만약 레티놀과 비타민C를 두 개 다 바르시고 싶으시다면 아침에는 비타민C, 저녁에는 레티놀 이렇게 겹치지 않게 나눠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비타민C를 활용하면 피부 노화를 늦추고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년 어려 보이는 피부 습관 네 번째, 얼굴 근육 운동입니다. 먼저 얼굴 근육 운동이 왜 필요한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얼굴에는 40개 이상의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표정을 짓고 피부를 지탱하면서 얼굴 전체의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중력 때문에 피부가 아래로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 근육도 꾸준히 운동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스쿼트를 열심히 하면 힙업도 되고 하체 근육이 탄탄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얼굴 근육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얼굴 중간 부분인 중안면을 강화하는 은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운동은 입꼬리와 광대 근육을 자극해서 팔자주름을 완화하고 광대 부위를 리프팅 하는데 효과적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혀를 윗니 뒤쪽에 붙인 상태로 은 소리를 내보세요. 이렇게요. 이게 입꼬리와 광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입꼬리와 광대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운동은 팔자주름이 고민인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데요. 하루 3분 정도만 꾸준히 하면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안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하안면 근육이 긴장하면 입 주변이 처지고 턱선이 무너지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중턱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릴렉스 운동을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혀 전체를 입천장에 붙이고 가볍게 입천장을 밀어줍니다. 이때 혀끝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혀 전체로 입천장을 밀어야 돼요. 지금 이 동작을 하면서 이중턱과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셨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턱선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고 이중턱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턱 스트레칭입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쭉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늘어진 턱선을 정리하고 얼굴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각 동작은 10초 정도 유지하고 하루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홈케어를 꾸준히 해주시면 어려 보이는 얼굴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미 깊어진 주름이나 많이 처진 피부는 홈케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년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는 시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안의 상징, 바로 주름이죠. 특히 시선이 많이 가는 이마나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파이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가는 얼굴 중에서도 피부가 가장 얇고 움직임이 많아서 주름이 잘 생기는데요. 이마는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고 그로 인해서 눈을 치켜뜨는 습관 때문에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시술은 바로 보톡스인데요. 보톡스는 근육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해당 근육이 힘을 덜 쓰게 해주는 건데요. 이런 원리로
주름을 예방하고 더 깊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주름만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이마나 눈가에 볼륨이 꺼지면서 움푹 들어가면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인상도 어두워지는데요. 이럴 땐 필러로 볼륨을 채워주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우리 몸에도 원래 있는 성분이라서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주입 즉시 볼륨이 채워지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멍이나 엠보싱 휴지처럼 볼록 튀어나온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 1-2주일 정도 여유 있게 시술 날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푸석푸석해진 분들,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콜라겐 주사인데요. 자외선과 나쁜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콜라겐이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이 생성되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이신 분들은 콜라겐을 보충해주면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콜라겐 주사는 피부 속에 직접 콜라겐 성분을 넣어주기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지고 잔주름이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 수 있는데요. 효과는 보통 1년 정도 유지되는데 주기적으로 받으면 더 오랫동안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턱선이 무너지고 광대 아래쪽 지방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엔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이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동안 연예인분들 사이에서도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레이저 리프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해서 피부 깊숙한 근막층을 자극하는데 이게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피부가 탱탱해지는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시술들과 다르게 피부에 뭔가를 주입하는 시술이 아닌데요. 가끔 내 피부에 뭔가를 넣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레이저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실리프팅은 피부 속에 녹는 실을 삽입해서 처진 부위를 당겨서 고정하는 시술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시술 중에서는 가장 즉각적이고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처진 부위를 당겨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턱이나 흐릿한 턱선을 정리하고 볼살 처짐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만큼 시술자의 실력이 중요한 시술인데요.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같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의사분들에게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또래보다 10년 늙어 보이는 원인과 10년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피부 관리 비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노화의 원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자주 바르시고 콜라겐 재생을 도와 피부를 재생시켜줄 레티놀과 항산화제 성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또래보다 10년 어려 보이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얼굴 근육 운동을 매일 하신다면 그 시간을 더 앞당길 수도 있겠죠. 만약 이미 깊어진 주름이나 처짐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알려드린 시술들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 정보를 알려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꼭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의 피부가 어려지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